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민의 민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 알아둬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일반적인 요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므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죄를 저질렀을 때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첫째로 기존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번에 새로 범한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고 또 새로운 실형까지 선고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양쪽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다 살게 되는 아주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범죄에 대해서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형법제 63조는 집행유예가 어떤 경우에 실효되는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의에 의한 범죄일 것, 즉 실수로 인해서 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를 실효까지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둘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을 때, 이 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 기산일이 언제인지, 그때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계산을 해서 종료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날짜를 확인을 하시고 내가 지금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것,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 하더라도 판결 확정일이 집행유예 기간 만료 이후인 경우라면 이미 기간이 도과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당시 선고됐던 실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각각의 요건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잘 따져보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는 문제. 형법제 62조 제1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기존에 실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게 되겠죠.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점은 판례는 후속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기 이전에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형의 선고가 이미 효력을 잃게 되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범죄에 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벌금형보다 중한형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선고일 이전에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셔야지만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저지르고 오셔서 재판을 최대한 끌어줄 수 있냐, 이게 지금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 언제까지 남았다, 그때가 지나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을 끌어줄 수 있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은 끌 수가 있겠지만 사실 재판부에서도 지금 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자꾸 재판을 지연을 하려고 한다면 쉽게 용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와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일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첫째, 그리고 둘째로 이번에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최악의 경우를 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